안녕하십니까. 양이온, 음이온, 혼합수용에서의 자발적인 베지클 형성에 관해 발표할 충북대학교의 천호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지클 또는 리포즘은 구형의 비어있는 닫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중청으로 구성된 계미화성제 분자 집합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계미화성제를 인지지로 사용할 경우 베지클에서 리포점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리포점은 초음파를 쫓아가거나 그다음 그 용면부터 추출하여 형성하기 때문에 그 불안정하여 결국 자유에너지가 낮은 액정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기계적 힘에 의하지 않는 안정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베지클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베지클이 케트 어니오닉 베지클입니다. 이 케트 어니오닉 베지클은 양이온과 음이온 계미화성제로 이루어진 베지클로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데요. 특히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고 그들의 크기와 전화, 투과성을 각각의 계미화성제의 상대적인 양이나 사슬 길이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는 이 연구에서 양이온, 음이온 혼합 계미화성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서로 두 개의 반대의 전하율을 가진 표면활성 이온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점, 특히 혼합 미스에서의 상승효과, 계미화성제 혼합물의 상부동, 그리고 베지클 형성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 베지클의 구조와 크기 결정, 동력학과 안정도에 대해 강조하면서 케토닉 자발적인 베지클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험에 사용한 두 가지 계미화성제의 구조식입니다. 먼저 N-N, N-N-테트라메틸 에틸렌 디아민과 2몰의 도대실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양이온의 진미형 계미화성제인 다이머릭 1,2비스 도대실 디메틸 암모늄 에탄 디브로마이드와 그리고 3몰의 에틸렌 옥사이드가 부과된 소디움 라우릭 에테르설페이트를 가지고 실험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실험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진미형의 양이온 계미화성제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순수한 계미화성제와 비교한 혼합 시스템에서의 인계 밀실 농도와 그에 따른 표면 장력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CGS1과 그 양이온 진미 계미화성제를 CGS1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CGS1과 SLS의 인계 밀실 농도 곡선과 비교했을 때 혼합 인계 밀실 농도 곡선이 상대적으로 낮고 표면 장력도 낮음을 25도씨와 35도씨 그래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실험한 혼합 시험수 데이터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SSCGS1 계미화성제 혼합물은 혼합 미슬에서 B 이상 거동과 그 다음에 그 미슬 형성에서의 계밀물성 산풍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25도씨와 35도씨에서 표면 장력법과 전기주전도법에 의한 인계 밀술 농도를 계산 결과 25도씨에서 SLS의 몰 분율이 0.21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몰 분율에서 상대적으로 인계 밀술 농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도법에 의한 데이터에서 보면은 0.4와 0.6, 0.8에서는 전기전도법에 의한 인계 밀술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는데, 이 이유는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혼합에 의한 전하 상세에 의해 가지고 비이온 계미화성제와 같이 고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이상 용액의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루빈 방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여기서 이 방정식은 매트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약 사용하게 되면은 그 혼합 미슬에서 계미화성제의 몰 분율인 X와 그리고 상호작용 매개 변수인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베타 값은 두 계미화성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강한 그 상승 효과와 더불어 비이상 거동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빙은 이 미스라이스 가지고 이런 상분리 모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비이상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유용액 이론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베타 값을 25도씨와 35도씨에서 측정하여 구한 값을 대입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네모나게 빨간 그 그래프는 이상용액 이론의 그 분과에 나타낸 곡선이 되겠고,
이 베타 값은 실제 측정된 개미활성제의 그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도씨에서 베타는 그 마이너스 4.38과 35도씨에서는 베타는 마이너스 4.7로서 상당히 비이상 고동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은 CGS1, 그 다음에 헥사옥시에틸렌 모노도이실 에틸의 베타 값인 마이너스 2.2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더 비이상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삼성분해의 혼합비를 달리한 연시로를 그 메소플라스크에 넣고 25도씨와 35도씨에서 그 약 50일간 항우수조에 넣은 뒤 상부동을 관찰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I는 이소트로픽 영역으로서 등방성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M은 미셀 영역, 그리고 M 플러스 V는 미셀 영역과 베지클의 공존 영역, 그리고 V는 베지클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이소트로픽 영역이 SLAS의 경우와 CGS1의 경우에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인계 미셀 농도의 크기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셀 영역은 전기전도폭과 표면 장력도를 이용하여 그릴 수 있었고 이 베지클 영역은 텐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 구역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의 그 상상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하상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SLS의 몰 분율이 0.4와 0.8 사이에서는 상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지클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4 이전에서는 이소트로픽 영역과 0.8 영역에서는 미셀 영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 주사 열랑계를 이용한 온도의 증가에 따른 열 흐름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그 베지클 시스템에서는 상전이가 일어나겠는데 첫째 1차 상전이로 겔 상태에서 리퀴드 크리스탈린 스테이트로, 그리고 액정 영역에서 또 2차 상전이로 클리어 미셀 영역으로 전이되는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것은 SLAS의 몰 분율이 0.8일 때 GSC를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1차 상전이가 70.62도씨에서 나타나고 2차 상전이가 104.97도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LAS의 몰 분율에 따라 살펴보면 0.2에서는 2차 상전이만 일어나고 0.4와 0.6에서는 1차 상전이만, 그리고 0.8에서는 1차 상전이와 2차 상전이가 모두 일어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차 상전의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쪽으로 갈수록 이 상태가 터비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지클 시스템은 다른 그 혼합 베지클 시스템에서 볼 수 없게 상전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지클은 상당히 열적으로도 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지클의 모습도인데요. 베지클은 그 이중층을 구성하는 이중층의 수에 따라 멀티라메라 베지클, 즉 다층막 구형체와 유니라메라 베지클, 즉 단층막 구형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 단층막 구형체를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은 수용 상태로 친수성 약물의 물질이 봉입되게 되고 이 바이럴 매트리스라고 해서 여기는 소수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물에 녹지 않는 약물이 봉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지클의 용도를 보게 되면은 리포점은 생체막과 유사해서 세포와 관련된 물질 연구에 쓰이고, 그리고 약물 전달 체계, 그리고 나노 파티클이죠. 그리고 인공광합성을 위한 미세 반응기인 마이크로 리액터,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와 단백질을 위한 기질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계 충전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계 충전 변수는 계미활성제 혼합 시스템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수식이 되는데, 구하는 식을 보면은 첫째 하이드로포빅 계미활성제 분자의 소수점 체인의 부피분의, 그 다음에 계미활성제 한 분자의 머리 부분의 단면적 A0 곱하기 계미활성제 소수점 체인의 길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MPC 값을 알면은 어떤 시스템에서의 계미활성제의 기하학적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MPC 값과 회합체의 구조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 MPC 값이 3분의 1 이하일 때는 스페리클 미셀이라고 해서 구형 미셀이 형성되고,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실린드리크 미셀, 즉 웜 라이프 미셀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플렉시블 바이레어로서 베이지컬 형성이 되고, 1일 때는 플래너 바이레어로서 액정 구조를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1 이상일 때는 스페리컬 미셀과 다른 리버스 미셀, 즉 역미셀이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한 개미알 선적 혼합 시스템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CGS1은 머리 2개와 중간에 연결자인 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2개의 소수성 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미있는 개미성으로서 실린더 구조를 가지고 SLA에서는 에틸렌 옥사이드 3몰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친수성 성질을 높이므로 머리 부분이 큰 콘형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미알 성제가 혼합하게 되면은 컵 라이프 구조로서 베이지컬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상에서 25도씨에서 측정한 그 SLS 몰 분율 알파 가스텔은 MPC 값, 즉 인계 충전 변수를 보면은 0.4와 0.6에서 2분의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이 부분에서 베이지컬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한 그 베이지컬 형성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알 성제의 그 혼합 수용액이 물에 녹게 되면은 이렇게 이중층을 형성이 되는데, 먼저 P1과 P2는 이 수용액의 압력과 같으므로 이 델타 P, 압력의 차이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지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압력 차이가 생겨야지만 베이지컬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서로 개미알 성제의 몰 분율이 다를 때는 먼저 CGS1의 몰 분율이 SLAS보다 크다고 할 때는 이러한 이중층과 같이 차곡차곡 쌓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온쌍을 형성하고 남은 개미알 성제 하나가 그 이중층의 밑부분에서 이 개미알 성제 이온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그 강한 반발력에 의해서 공유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컬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사용한 이 개미알 성제 시스템은 상당히 다른 입자에 비해서 그 입자 반경이 작은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CGS1이 재미니 개미알 성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개의 그 머리 부분을 가진 개미알 성제가 도입되고, 이 이중층의 아랫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반대의 전하를 가진 SLS 이온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머리 하나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중층의 아랫부분보다는 이중층의 윗부분에서 공률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공률, 이 각도를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베이지컬의 파팅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DLS, 즉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으로 측정한 그 그래프인데, SLS와 CGS1의 몰 분율이 6대 4일 때 전체 몰 농도가 0.01몰일 때는 그 모노디스퍼스, 즉 단무산적인, 즉 베이지컬 입자가 180나노미터에서 평균 입자를 갖는 단무산적인 입자가 형성되었고, 반대로 개미알 성제의 전체 몰 농도를 0.02몰로 상승시켰을 때는 폴리디스퍼스, 즉 다분산적인, 즉 입자 크기가 서로 상이한 그 입자를 두 개의 피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그 네가티브 매칭 스테이닝 메소드라고 해서 음악 연색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은 2% 우라닐 아세트 용액으로 그 염색을 한 뒤에 상온에서 증발시킨 방법으로서 이 네가티브 스테이닝 메소드는 이 측정하고자 하는 시로 입자의 밴드 부분을 염색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역으로 이 배경만을 염색하여 측정하는 이 그 이미지가 캠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LS의 몰 분율이 0.3일 때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B는 SLS의 몰 분율이 0.5일 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전체 몰 농도가 0.01몰인데 위에서는 베이지컬이 형성된 반면에 밑에서는 이렇게 침전몰만 형성하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SLES와 CGS1이 동몰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침전몰의 형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SLS의 몰 분율이 0.1대의 그 베이지컬 사진입니다. 이것은 A를 보면은 0.01몰이고 B를 보면은 전체 몰 농도가 0.01몰입니다. 앞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입자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자 방향에서 보면은 B의 두 번째에서 보면은 전체 몰 농도가 0.02몰일 때 그 입자 방향, DLS에 측정한 입자 방향과 비슷하게 이렇게 다분산적인 입자 크기가 다양하게
베이지클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형성한 그 베이지클의 안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타 포텐셜과 그에 합당한 그 UV 흑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그 SLS의 몰 분율이 0.2와 0.4와 0.8 때는 전체적으로 제타 포텐셜의 그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 0.4와 0.6에서는 PZZ, 그러니까 제타 포텐셜이 0이 되는 점, 즉 등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우 안정한 0.4에서의 그 UV 흑강도를 제조 직후와 그리고 60일이 지났을 때의 비교했을 때 그 UV 흑강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안정한 베이지클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LS-CGS1 계면성 혼합물은 혼합 미셀에서 표면 장애의 감소와 인비 밀수도의 감소와 같은 상승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의 베타 값은 이상용의 이론에서 얘기되었듯이 윗사라의 자유에너지에 있어서 감소 효과를 나타냈고, 자발적인 베이지클 형성에서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계면성체의 적절한 기하학적 결합은 그 컵라이크 구조, 즉 미셀 형성하는 구조 형성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컵라이크 스트럭처는 베이지클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LS-CGS1 계면성 혼합물에서 형성된 자발적인 베이지클은 다른 청각 부형체에 비해서 곡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곡률의 각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곡률을 또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베이지클들에 비해서 입자 반경이 훨씬 작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달간 그 UV 흑강도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베이지클은 오랜 기간 동안 매우 안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